자, 여러분, 오늘도 테슬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가치 투자하는 사이트에서 웬 테슬라냐 하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버블을 관찰하고 있다. 근데 단일 종목으로 가장 큰 버블을 형성하고 있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테슬라인 것 같아서, 이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얘기도 들으면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심리에 의해서 이 종목을 선호하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 버블은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 이런 거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배울 만한 교훈은 무엇이 있으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끝날까, 그게 되게 저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여러 개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아주 싸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은 다시 해보는 거 어떻냐 했는데, 결론은 썩 좋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뭐 안 될 거 알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에 이 3지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정치, 종교, 요거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치랑 종교는 굉장히 자기의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팩트를 가져온다고 해서 상대에서는 그게 팩트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친구끼리도 가족끼리도 얘기할 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다른 게 주식이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2015년 16년부터 이제 미국장이 오르기 시작해서 주식 초보이신 분들이 2019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서학개미이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가 많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부터 주식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밸류에이션 어땠고 뭐 이런 거를 고민했다기보다는 새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신념과 종교적 믿음이 있더라.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주식도 이제는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은 아니구나,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도 모든 사람을 설득할 생각도 없고, 뭐 이렇게 주변에서는 이게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부흥했으면 좋겠다, 슈카처럼 100만 가자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100만이 아니죠, 200만인가요?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소수의 가치 투자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소수의 가치 투자자들 중에서도 저랑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저랑 의견이 같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그냥 교류의 장입니다. 그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한 거고, 여기에 있더라 하더라도 제가 이 안에만 있으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책으로만 공부했던 그 버블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저한테 굉장히 교훈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썩 좋은 결과가 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의견을 종합해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주식 비판은요, 결론은 뭐라 그러면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끝이죠. 비판이란 걸 할 수가 없죠.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주식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주식, A라는 주식, 이 주식 자기가 몰빵했는데 아무래도 리스크 체크를 해보고 싶으니까 비판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판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어떤, 특히 몰빵을 했으면 그 종목에 감정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아끼던 분이기도 했고 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근데 결과가 좋지가 않았다. 그분이 나왔던 결론은 일단은 너가 잘 몰라서 그래. 물론 이게 당연히 자기가 홀딩하고 있는 사람하고 다른 종목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깊이가 여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내가 살 생각이 없는데 깊이가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낮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주식에 대해서 서로 이제 토론은 아예 없어지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주식은 사실은 여러분 지식 대결이 아니에요. 신화적으로 믿는 어떤 종목을 믿는 사람들은 그 종목에 대해서 뭐 4680 배터리, 흘려들은 FSD, 어디 기가 팩토리가 어디서 지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변화를 초미의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데, 주식은 나의 알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요.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 틀리느니 어렴풋이라도 맞추는 게 낫다. 이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렴풋하게라도 맞추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맞을까 아닐까 라는, 틀렸을까 맞았을까, 서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애매한 상황. 예를 들어 테슬라로 치면 얘가 향후의 승자 1위일지 점유율이 40%일지 30%일지 50%일지
알 수 없는 거에 베팅을 하기보다 얘가 독과점 업체인데 뭐 원가가 높아져서 이익이 이렇게 내려갔고 그래서 나중에는 원가가 내려가면 이익이 올라갈 거다. 이런 거를 추정하는 게 사실 이익 추정이 훨씬 쉽거든요. 알 수 없는 것들이 널려 있는 것들을 베팅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실 이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뭐 테슬라가 완전히 뭐 망할 거다 이런 관점이 절대 아니에요. 뭐 망할지 잘 될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거에 굳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더 알만하고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예측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 테슬라는 내가 생각할 때 뭐 30% 점유율을 할 것 같고 세계로 유지돼서 어떻게 돼서 매출을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걸 누가 알까요? 그냥 그 나의 믿음일 뿐인 거죠. 잘 알 수 있는 거를 베팅을 하면 되는데 그 많은 별처럼 많은 제가 예전에 말했죠. 한국에 2,500개, 미국에 5, 6천 개, 일본에 3, 4천 개, 동남아도 몇천 개씩 있고 유럽에도 많고 별처럼 수많은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 중에도 정말 싸서 내가 좀 틀려도 싼 것 때문에 보장받는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바로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정말 싸게 사면 좀 틀려도 괜찮다 이거죠. 근데 테슬라는 내가 정확하게 맞춰야 내가 이 주가를 인정받는 게 되고 아니면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리스키한 행동을 하면 좋을 게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내가 4680이 어떻게 될지 기가팩토리가 어떻게 될지 FSD가 뭔지 자율주행이 어떨지 뭐 승차감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가격이 비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테슬라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까 제가 말했죠. 뭐 넌 몰라서 그래. 그리고 뭐 이렇게 별처럼 많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아, 테슬라는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걔네하고 비교를 하느냐? 모든 종목은 유일하죠. 모든 종목은 유일합니다. 근데 그걸 비교하는 게 밸류에이션. 이런 얘기도 들었고 정말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말 나열하자면 이거는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일일이 다 생각도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넌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떤 가격과 가치 괴리를 보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요게 중요한데 이 가치가 증가하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먼저 올라갔으면 가치가 증가해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과 가치 이거의 괴리를 보는 게 핵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테슬라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 거냐면 샤넬백이 뭐가 몰라서 그래. 사실은 뭐 샤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역사적으로 어땠고 지금 명품의 경쟁 구도는 이런데 얘가 유일무이하고 샤넬 여자들 제일 좋아하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리셀가 오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치죠. 근데 지금 리셀가 내려가고 있죠. 돈으로 밀어 올려서 사람들이 자꾸 리셀 하다가 리셀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때 뭐라고 할까요?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지금 가격은 모든 사람이 거래해서 만들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800 몇 불 하나요? 800불. 지금 이 모든 시장들이 현명한 사람들이 다 거래를 해가지고 이 시장은 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가격은 내가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그럼 이게 400불 가도 받아들일 건가요? 가격과 가치 괴리를 생각하지 않고 리셀가도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가죽으로 만든 가방인데 500만원 하던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200만원 했다고 치요.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지고 뭐 2천만원까지 갈 겁니까? 3천만원까지 갈까요? 같은 모델이? 그러진 않죠. 결국에는 과도하게 올라간 가격은 결국엔 내려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정치와 종교와 여기에 주식까지 이제는 쓰리지읒 토론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만 혹시라도 테슬라 혹시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사실 제가 이제 와서 보건데 무의미한 염려고 그들에게는 공격적인 비판으로 들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종목들을 몇 개라도 좀 보고 그 종목들이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얼마나 있고 지금 얘는 어느 정도의 가격과 가치 괴리가 있으며 그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싼가 비싼가를 고민해야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옛날 투자자들, 기관 매니저들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밸류에이션 방법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평가할 줄 모른다 이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게 IT 버블에도 그랬고 매번의 모든 버블의 끝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밸류에이션 방법 기존의 PER이나 PBR로 설명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새로운 밸류에이션 방법을 가져와서 니들이 몰라서 그래. 사실 요즘에 새롭게 유행하는 이 주식들은 새로운 밸류에이션 했을 때 비싸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거는 볼 줄 몰라서 그렇다. 테슬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주식에 대한 어떤 비판을 들었을 때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제 여기선 토론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내가 주식들을 좀 더 비교를 해볼 생각을 가져라. 주식은 돈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갇히기보다는 유연한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연하게. 그래야 비판을 받아보고, 사실은 근데 이 비판을 외부에서 받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새로운 주식을, 그래서 제가 종목을 많이 보라고 하는 겁니다. A라는 주식을 스스로 비판하려면 B도 보고 C도 보고 D도 봐야 A라는 종목을 다시 다르게 볼 수, A만 계속 파고 A만 계속 지식을 쌓아 나가는데 어떻게 A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으로 볼까요? B, C, D, E, Z까지 다 봐야 Z도 있네. 근데 지금 A는 그렇게 싼 것 같지 않은데 Z에 비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고, Z까지 봤더니 Z까지 봤는데 역시 A가 제일 싸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여러분의 확신에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빅테크 투자하는 사람들은 근거가 별로 없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 해서 걱정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